자, 오늘의 이슈 이웃집 태양광 시간입니다. 이웃집 태양광 시간에서 이분이 나오시는 거는 태양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시간입니다.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항상 태양광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죠. 모든 부담을 지고 있는 윤흥상 수원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 이렇게 늘 곤란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사람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뜻 하지 못하는 또 몇 가지 걸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1년 전에 평균 한 몇 번 정도 보통 AS들을 받을까 이런 걸 궁금해 하세요. 네. 예, 태양광 닥터를 부르고 하더라도 한 몇 번 정도 AS가 필요하지? AS는 보통 하자가 없으면 받을 네. 필요가 없죠. 10년이어도. 그렇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라면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네. 발전 양을 저 정도 규모면은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 발전한다, 1년에 어느 정도 발전한다. 이러고 비교해서 네.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굳이 고장이 안 났는데 하자 보수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네. 대개 일정 규모 이상은 태양광 전문 설치 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발전소들은 대부분 3년 계약, 하자 보수 계약을 하는 데도 있고 무료 AS가 3년인 건가요? 무료는 아니고 아닌 거요. 무료는 아니죠. 아, 왜냐하면 네. 무료라고 볼 수 없는 게 이제 처음에 발전소 공사 발주 계약을 통해서 네. 하자 보수 기간까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새로 설치했는데 3년이나 5년 안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어떤 뭐 재난 재해가 아닌 상태에서 발전소가 갑자기 가동이 잘 안 된다. 고장이 났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시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네. 하자 보수 기간을 그렇게 설정해 놓는 거죠. 네. 이제 그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자체 비용으로 이제 전문 수리 업체라든가 시공 업체한테 수리를 맡게 하겠죠. 근데 1년에 몇 번씩 뭐 하진 AS를 받거나 않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수기나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거를 쓰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전체 필터도 갈아주고 네. 뭐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그런 할 수 거는 있을 이제 것 같아요. 소모품이 있고 소모품 교체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인버터라든가 접속반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네. 전환장치. 네. 그거는 소모품은 아니죠. 보통 수명이 한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가지는 않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뭐 25년, 30년 가서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광화 유리로 딱 압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충격이나 파손이 되지 않는 이상은 효율이 떨어지지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한 7년까지는 무난히 쓸 수 있다. 그래서 모듈은 그래도 25년 가더라도 작동은 되는데 네. 인버터 같은 경우는 보통 7년. 어떻게 일부러 작동을 이렇게 맞춰 놓나 봐요. 하자 보수 기간이 딱 끝나거나 네. 보통 수명이 7년이다 했는데 딱 7년 끝나면 네. 아니면 5년 하자 보수 끝나면 좀 고장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옛날에 할머니들 그러셨어요. 네. 세탁기나 냉장고가 말을 알아듣는다고. 네. 그래서 돈 들어갈 때 꼭 고장이 난다고 그러시던데. 꼭 그 하자 보수 기간 맞춰서 고장이 나요. 그런 적을 봤는데. 네. 어쨌든 AS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이제 우리 경기 시민발전 협동조합 협의회가 경기도하고 정책 협력을 통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줬던 주택 태양광이 있거든요. 네네. 상당한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개수가 네. 자가주택 옥상이나 지붕 위에 설치가 됐을 거예요. 이게 3kW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정책 자금에 따라서 매년 설치 개수가 달라지겠죠. 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 협의회랑 경기도가 사업 협약을 맺고 이런데 주택 태양광 3년에서 5년 정도 설치된 지 3년 5년 됐는데 점검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현장 점검 정책의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그 수회에 의해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발전소 설치 전과 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기술적인 네. 자문도 해주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상태도 보고, 네, 그렇죠. 예, 발전판 상태도 보고. 네. 아, 그 점검을 지금 그럼 이사장님도 직접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2019년 첫 해 현장 활동가로 참여했었고요. 네. 그리고 발전소 운영과 전과 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정책에 대한 만족도, 내가 이걸 해보고 주변에 권유했다든가, 그리고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다 인터뷰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네. 이런 정책이 네. 늘어나야 되고 예산도 많이 배정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예산 삭감하고. 그렇죠. 수혜를 받은 도민들이 네. 아무리 이거 설치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이렇게 피드백이 나오게 되면 정책에 대한 평가감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네. 지금까지는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고, 아, 주택 태양광 지원받아서 설치한 분들의 그렇죠. 만족도가 네. 높다는 거죠. 3kW 정도 되는데 그래서 네. 지금 1년에 한 2, 3천 건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에 그렇게 조그맣 그 세운 게 3kW면은 네. 그 아파트 베란다에 세운 거는 몇 킬로와트 정도 되나요? 조그맣게 그 베란다에 있는 거는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네. 아마 요즘 보급형으로는 330와트 정도 될 겁니다. 아, 1킬로와트가 안 되네요. 됩니다. 아, 그래도 그게 제법 도움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모네 예. 집 보니까. 그 정도는 뭐 개통이 연계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배터리로 바로 직접 집에서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 정도면은 네. 아마 선풍기, 작은 선풍기, 집에서 스탠드형 선풍기 네. 5대 정도 아, 내외로 직접 이게 정상적으로 햇볕이 비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5대 정도 선풍기 돌릴 수 있는 정도 출력이 되신다고 보면 되죠. 하루에 5대. 지금 만약에 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이제 네네. 미니 태양광 설치돼 있다 세우면. 그러면은 동시에 5대 정도 돌릴 수 있는 출력. 아, 하루치를 또 모으는 양은 다르고. 그건 더 커지겠구나. 그렇죠. 그 용량은 또 다르죠. 네, 괜찮겠네요. 그럼 이건. 아파트 베란다 미니 태양광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천둥 번개 칠 때 태양광은 괜찮을까? 비가 네. 많이 오는 장마철에 태양광 패널은 괜찮을까? 이거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항상 걱정입니다. 여름철이 이제 낮 시간이 길어서 해가 네. 비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햇볕의 상태도 네. 괜찮으면 오늘 공장 풀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흐뭇하시고. 그리고 발전량도 늘어서 예. 잔고가 늘어나는 거죠. 태양광 사업자분들은 굉장히 기쁜 나날을 보낼 텐데 예, 협동조합에 있는 이제 분들은 6월 말 7월 초부터 장마가 오기 시작하면 우울함에 극치게 치닫는 거죠. 비만 오면 깨끗해지니까 조금 네. 중간중간 해가 뜨니까 또 조금씩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제 태풍이 오거나 이제 번개가 치면 걱정이 좀 되긴 하죠. 그게 사업자의 네. 입장에서 네. 걱정이 되시는 거고 이제 그 설치해 놓은 그 발전판은 괜찮은가 이건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이게 또. 건축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원래는 최근 1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초속 몇 미터 정도의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시설로 설계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수원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작년 2021년에 완공했던 동부차고지에 있는 게 이제 시속 26m의 강풍에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바뀌었나요? 보통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준을 설정했었거든요. 네. 지금 갑자기 500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500년 단위로요. 500년 기준으로 최근 500년 동안 가장 평균 강풍의 속도라든가 500년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에 무슨 측정을 그게 못했겠죠. 있었을까? 예.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측정을 해왔던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맞다. 근데 우리 이게 장명실 뭐 이런 기기 아니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해외나 아니고요. 이런 쪽에 나가야겠죠. 근데 저도 조선 시대 자료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해 보시기에 기후 변화가 점점점 심각해져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고 네. 강도도 세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태풍, 홍수, 뭐 바람의 강도, 빈도, 그리고 태풍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겠죠. 최근 21세기 들어와서 아마 모두 기록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500년 단위로 한다는 게 그만큼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법 네. 자체에서 기준을 강화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축법상도 똑같이 적용되죠. 네. 초속 28m 강풍에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독도나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는 원래 예. 40m, 초속 40m 강풍에 견디게 돼 있었는데 거기는 특별한 지역에서 올해부터 독도 울릉도는 초속 46m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건축 허가가 나는 거죠. 아무래도 준공 허가가 날 수 있고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이 달라요. 좀 큰 섬이기 때문에 동중서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제주도요? 네. 다르죠. 가운데 한라산이 있으니까 한라산 동쪽 서쪽이 기후 바람이나 이런 영향이 좀 다르게 오죠.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 태풍이 올라오는 방향을 보면 그렇죠. 이쪽 서쪽에서 오니까 들이닥치잖아요. 예. 그래서 서쪽이 시속 50m 강풍에 견딜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간이 48m 그리고 동쪽이 46m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주도는 보통 40m, 44m에서 46m 이렇게 좀 2m씩 낮았는데 2m씩 상향 조정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지역마다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태풍이 발생해서 진입하는 경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건축법상의 설계 기준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도 그 기준에 따르면 될. 그러니까 집에 그 태양광 패널 설치해 놓은 게 장마철이나 천둥 번개 치는 날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걸 다 감안해서 설치를 한 거다. 이런. 근데 이제 지붕 위라든가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게 있는데 보통 지붕 위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게 보실 수 있죠. 지붕 자체가 이제 바람에 민감한. 그렇죠. 저희 그 경기도에서 이번에 여름 장마 수칙 나온 거 보면 지붕을 뭐 이렇게 잘 묶어갖고 날아가지 않도록 지붕을 잘 점검해라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태양광 패널이 날아가면 큰일이잖아요. 되게 태양광 패널 발전소를 이제 구조물에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의 건축 허가를 받은 구조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 안전 검토를 거쳐야 되고 특히나 뭐 또 떠나서 그것 때문에 방수를 했던 게 문제가 생겨서 비가 샌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이런 것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소가 설치됐다는 것은 그 전에 추가로 건축법상에 안전 점검을 다 마쳤다.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또 매년 엘니뇨 현상 때문에 바람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만약에 점검을 좀 오랫동안 안 하셨다 그러면은 공고하는 지붕 안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셔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안전 대책이 필요한지는 또 문의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 태양광 설치하신 분들이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문의하면은 알려주시나요? 안내를 해주시나요? 어디에 누구에게 저희들이 물어봐야 직접 될지. 뭐 기술적인 자문까지 해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기관이든 기관이라든가 물어보세요. 전문가에게 어떻게 알아봐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까? 안내해드릴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지역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에 일단 문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설치된 거는 안전 점검을 끝내고 설치한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구조물리에 올라간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상태나 점검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좀 3kW보다 더 큰 발전소, 뭐 10kW나 20kW 같은 경우는 그 구조물에서 이제 안전한 건지 점검을 다 하고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할 수도 있으나 자연재해라는 게 인간이 만드는 기준에 따라서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니까 점검하라고 했을 때는 또 태풍이 불기 전후로 안전관리 회사한테 이렇게 좀 점검을 맡겨서 하는 게 맞고요. 조그만 3kW 같은 경우 이제 작은 발전소잖아요. 그러면 설치 업체, 우리 집에 와서 설치했던 업체한테 의뢰해서 그 바람이 불고 나서 큰 바람이 불면은 그 후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점검을 좀 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장마철이나 천둥 번개 치고 강풍이 불었을 때 전후로 점검을 의뢰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뭐 망가지거나 큰일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동이 잘 되게 하려면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상계철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거 돈으로 뭐 환산해서 전기세를 돌려주는 건가요? 상계철이라는 제도가 어떤 걸까요? 이 말씀은 안 드렸네요. 네. 말씀하세요. 뭐든지.
번개 어떻게 하냐. 아, 네. 번개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이것도 그러면. 건축물 20m 이상은 네. 다 피레침이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건물 자체가 20m 넘으면 다 설치되는 거고요. 피레침이. 그런데 20m가 안 되는 건축물 위에 발전소를 올렸던 20m가 넘게 되잖아요. 네. 그럼 피레침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20m가 넘지 않는 지상에 설치된 발전소는 작은 어떻게 하냐. 주택들. 네. 그러니까 인버터라든가 그 내장 장치에 그러니까 과전류라든가 서지 보호 장치라고 SPD라고 과전류, 과압을 분리하는 네. 예전 같으면 뭐 차단기라든가 이런 장치겠죠. 네, 이런 네.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더라도 전체 발전소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전자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그 전후로 점검을 잘 챙겨서 네. 해보자. 네. 그럼 이제 다시 상계처리 제도로 전기세를 돌려받고 이러는 건가요? 상계 처리는 간단하긴 한데요. 예. 상계라는 것 개념 자체가 뭔가 똑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교환하면서. 그렇죠. 네. 굳이 교환하는 수고를 덜고 네. 그냥 교환한 걸로 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상계한 걸로 그렇죠. 상계하자. 네. 제가 진행자님한테 이제 10,000원을 빌렸어요. 네. 그 전에 저한테도 10,000원을 빌려 갔었어요. 네. 근데 이걸로 그렇게 되면 상계하자. 상계하자는 거죠. 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렇게 치면은 전에 빌렸던 걸 빌릴 때 10,000원을 뭐 빌리는 똑같은 중복적인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같은 장소에서 네. 같은 집이죠. 네. 우리 집 위에다가 제가 3kW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한전에서 같은 장소로 전기를 보내주잖아요. 우리 네. 집으로. 네. 근데 우리 발전소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얼마만큼 생산했어요. 예. 그럼 한전에서 보내준 전력량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를 서로 맞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상계한다. 네. 그러면은 전기세를 그만큼 안 내도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아. 설치한 용량만큼 안 내도 되고 네.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된다. 예. 그러려면 집이 엄청나게 크거나 또 사용 양하고 맞아야 되기 전기를 때문에 정말 아끼거나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 어쨌든 근데 남게 되면은 다음 달 그 영수증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아, 남은 거는 나중에 네. 상계를 해줍니다. 예.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되돌려주는데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쿠폰인가요? 한전이나 이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전력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현금화해서 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아직은. 아직은 현금화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 달 전기세에 또 네. 들어가는 거죠. 애초에 상업발전 목적으로 하려면 이제 상업발전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서 전력을 거래하는 네. 이렇게 했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요. 상계 처리는 이제 자가발전으로 설치했는데 내가 쓰고 남는 거 어떻게 해? 버려야 되나? 왜냐하면 한전 개통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은 장소에서 자가발전했을 때 그렇게 상계 처리해준다. 물론 규모도 제한이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1메가까지만 네. 그 이상 큰 규모는 상계 처리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다. 보통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10kW 이하 아주 작은 발전 설비만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가 기후 톡파원 분이 물어보신 내용인데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여쭤봐야겠네. 가방이나 배낭에 넣거나 부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작은 태양광 패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네. 핸드폰 충전 정도 하는 거. 그런 거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게 교보제로 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손을 막 돌려가지고 충전을 해서 예. 켜는 라디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등도 비칠 수 있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발전소 건립할 때 쓰는 그런 모듈은 아니고요. 네. 좀 구부러지는 형태의 방막형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방막형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쓰지 않는데. 네, 이렇게 가방이나 구부러지더라고요. 옷에 이렇게 네.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효율이 좀 낮아요. 효율이 발전소 낮아요. 건립할 때 잘 쓰지는 않는데, 근데 그걸 쓴 사례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효율 대비 뭐 경제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직 우리 주변에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많이 판매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 교보제용이라든가 시제품 정도는 네. 저도 많이 봤는데 예. 가능은 한 거죠, 다. 네. 가능은 한 거니까 뭐 네. 정전이 됐을 때 캠핑 갔을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근데 거죠. 그것도 일반 패널을 모듈을 조그맣게 설치해 가지고 네.
가지고 다니는 게 더 효과적이죠. 예를 아. 들면 우리 책상 절반 정도 크기로 모듈을 설치하고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구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갖고 다니면 아. 거기에 전기를 연결해서 믹서기도 갈 수 있고요. 우리가 네네. 왜냐하면 교보지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예. 그런 아유. 것들 구현이 가능하죠.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윤흥상 이사장님. 네. 잠시 후 12시부터는 뮤직 익스프레스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고요. 마지막 곡은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광, 이민상, 진행의 저 김희숙이었어요. 감사합니다.